자, 수원 5개 지역구 중에서 수원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그냥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4선까지 하고 5선 도전하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총리의 물망에 올랐다가 좀 험악하게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염태영 수원시장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고, 신장용 의원이 이 지역으로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순, 노영관 이렇게 후보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이 묵직한 이제 후보군이긴 한데, 사실 그 수원 을로 역시나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진보 성향 민주당의 강세가 또 예상되는 그런 그렇죠. 지역입니다. 이쪽도 사실 김진표 의원이 오랫동안 여기서 당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의 경선이 어떻게 되냐 중요하다고 봐요. 김진표 의원이 과연 다시 경선에서 돌아올지, 아니면 지금 이제 연세도 72세신데 올해 그런 부분이 작용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나오실지, 아니면 또 경선 과정에 다른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염태영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시장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우세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김진표 의원이 다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그다음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결국 경쟁을 했다가 낙선을 하셨는데, 정미경 의원은 지지도나 아니면 이제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후보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빠져나가면서 도리어 김진표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판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되셨습니다만, 김진표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실제로 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 직전까지 갔는데, 그 무렵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이나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총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나름 있었을 것 같은데, 복잡하게 됐습니다.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총리 자리에 거론되다가 사실상 낙마한 게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상처가 났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내부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역 선거 조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잃게 되는 표들 변수가 상당하거든요. 그 변수가 하나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깜짝 표적 카드로 전략 공천 카드를 쓰거나 중진급의 어떤 험지 출마 내지는 완전한 신인을 키우겠다는 심산으로 이 지역에 좀 독특한 카드를 내세울 경우가 두 번째 변수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김진표 의원이 재출마하게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중진을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도 같이 느낍니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지 않냐는 그런 민심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변수를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